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이 만남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별 재미도 없는 본인의 출가 인연을 말하게 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내가 여기 와 있는 상황과 모습 정도가 그 모든 인연의 과정을 거쳐서 나와진 결과입니다. 때문에 지금 나의 수준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나온 과거의 모습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여러 유형의 나의 발자국이 바로 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출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지난 열해 동안에 고심하고 노력하고 이 시비를 가리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쓴 그 결과적 현실이 지금이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나 그 반대되었던 좋아서 웃고 이렇게 재미있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파편들이 지금의 자신들을 있게 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온 전생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갖고 온 나의 삶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느냐? 지금 바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때문에 과거를 설정하고 미래를 얘기하지만은
3세지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수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지은 나의 모습이고 미래에 펼쳐질 나의 상태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은행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다. 때문에 인연의 고리들은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키포인트다. 거기에 한 생각으로 인한 사유의 틀이 있고 미움과 사랑을 구가하면서 행불행을 따지고 웃고 눈물 짓던 그런 모든 감정의 요소들이 한 덩어리로 고리를 이루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결정체이다. 연기로 그만큼 이것과 저것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꾸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집니다. 저 역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게 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열등의식으로 인한 출가를 하는 과정에서 고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콩밭에서 이 가을 찬바람을 맞이하고 하루를 자고 안동 시내로 내려옵니다. 전날 저녁밥은 얻어 먹었지만은 해가 뜨고 걸음을 걷고 하니 참 피곤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배도 고프고 이래서 길을 걸으면서 고개 숙인 나락을 뜯어서 먹으면서 시내로 왔습니다. 시내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은 그때 내 남자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쯤 됐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서 갑니다. 가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식량하고 용돈을 얻어오거든요. 말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참 집을 떠나오면서 뒤돌아본 그 집, 또 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때 어머니의 마음에 걸려서 동생 집에 와서 거짓말을 좀 합니다. 절에 간다고 하면은 암만 그래도 좀 서운해 하실지도 몰라서 그 창구라고 하는 내 친구가
그 포항 근처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여기 직장 자리가 있으니까 일하러 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토요일날 올라가서 어머니 보고 그리 얘기를 하고 용돈을 좀 넉넉하게 얻어 오라고 동생 집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날 올라가서 일요일 오후에 내려왔는데 말한 대로 용돈을 좀 갖고 왔어요. 조금 내가 쓸 것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객지라고 나서면은 조금 가진 게 넉넉해야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머니께는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 이튿날 차 안구를 찾아서 포항으로 갔습니다. 가서 찾아보았더니 이미 그 친구는 다른 데로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서 먼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런 공상도 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해가 져가지고 어두컴컴해지니까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새들도 저녁이 되면 각자 날아다니다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자기 짝을 찾고 잠을 청하는데 나는 잘 곳도 없고 밥 먹을 곳도 물론 사 먹지만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런 밥상도 맞이 못하고 철썩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해그름을 맞이하니까 아이고 내가 집을 떠나온 것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물 썰물과 함께 실려가고 또 다가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울적한 마음에 이 바다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무슨 시장 입구라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을 주문을 했어요. 나는 뭐 그때 학교 마치고 거의 6개월 정도 후에 절에 가게 되는 입장인데 술도 마실 줄 모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짓던 친구들은 뭐 술을 잘 먹는다고 소문도 들었고 그렇지만은 술 한 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이거 다 자시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냥 따라서 억지로라도 한 대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좀 일어나니까 조금 어리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강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한참 오다니까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약간 빙빙 둘리면서 치기가 있고, 이 집을 나선 데다가 또 저녁이 되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막걸리 한 대를 혼자 먹고 이런 것이 한때 어울려져 가지고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좌측 통행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반대편에 처녀 총각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무슨 영화 얘기를 하면서 가요. 아마 영화를 보러 가는지 보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때를 지어가지고 웅성웅성 하면서 무슨 영화 뭐 장면을 얘기하고 나는 혼자 이제 반대편에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래저래 오기도 나고 마음도 좀 저렇고 해가지고 노래는 하나 불러볼까. 내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 전에 노래 자랑에 한번 나가서 땡 하고 참 내려온 적은 있고 이래가지고 툭 하면 노래 생각이 나요. 뭐 전생에 뭐 노래를 좀 불렀는지. 그래, 아이고, 강구라고 하는 바다 사람들이 깡패도 있고, 막 주먹잡이도 있고, 고기잡이 나가는 사람들이 막 험하게 저런다는데, 혹시 내한테 노래 부르면 해꾸지는 안 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에이, 이제는 뭐, 막가파식으로 막 마음이 약간 막 그렇게 붕 떠가지고, 약간 이제, 자완을 실어 놓으니까 걸음걸이도 저렇고 약간 취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는데 취한 모습을 보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구름도 짜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주풍령 굽이마다 한 많은 사연 그런 식으로 뭐 아니 그런데 이외로 그 사람들이 허이 허이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발에 장단을 맞추면서 호응을 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한참 가는데 어떤 처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렇게 둘이 서가지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하고 마주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처녀들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스치는 그 손짓을 머리 이래 놓고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야 엄마야 하더니만 막 달아나더라고. 참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성을 향한 어떤 마음 또 외롭고 이제 나는 절에 들어가면은 평생을 시내는 못 나온 줄 알았어요. 절에서 그저 기도나 하고 염불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 뭐 나오지 못하는 줄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판이다 막 이래 생각이 드니까 그런 엉뚱한 행위가 나오더라고요. 속으로는 우습기도 해도 지금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런저런 정서적으로 막혔던 감정들이 엉뚱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워낙 세상을 몰라가지고 어디 돈을 주고 영화에는 아직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신사들이나 구두 신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는 곳이지, 젊은 사람들은 영안에 그 뭐 집을 나선 적도 없고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들어가는 곳인 줄 알고 잘 곳을 찾으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곳을 찾는데 칡백나무가 있고 한 어느 가만 보니까 학교 같아, 건물이. 그래서 거기 자야 되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이 창문을 여니까 전부 창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복도 문을 여니까 문이 사르르 열리더라고요. 아, 이거 됐다. 그래가지고 자원을 실은 채로 복도를 거쳐서 교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니까 마침 달빛이 창문을 통해서 아련하게 이렇게 교실로 비쳐 들어오고, 또 바닷가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창틀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되니까 이 집 생각도 나고 어머니 얼굴 모습도 기억에 나면서 내가 이렇게 절로 가는 게 옳은지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때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깨어보니까 이 새벽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칩니다.